무엇보다 향수가 독자들의 눈을 끈 것은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처럼 이중부호와의 측면들이다. 즉 향수는 다양한 독자들에게 동시에 말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향수의 선정적 살인사건이 일단의 독자의 흥미를 끈다. 이 일단의 살인사건은 이들 독자들에게 하나의 탐정소설을 상기시키게 한다. 또 일단의 독자들은 18세기 파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 매료되었다. 이들 독자에게는 향수는 마치 한 편의 역사소설을 읽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처럼 향수에 대해 독자들이 나타내는 관심의 스펙트럼은 대단히 넓고 또 이 점에서 향수의 다중코드화가 쉽게 인식된다. 그리고 소설에 설정된 다중부호 가운데 독자가 어느 코드를 해독하느냐에 따라 소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다. 향수의 이러한 다중부호화는 소설을 다층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문체상의 특징을 갖게 한다. 쥐스킨트는 소설의 다중부호화를 위해 과거의 중요 텍스트로부터의 직접적인 인용과 패스티시와 그리고 파로디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커다란 특징이다. 호프만의 스쿠데리앙, 토마스 만의 마을 산의 모티브가 향수에 스며들고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와 토마스 만의 파우스투스 박사, 그리고 노발리스의 하은리 폰 오브 디 엔딩, 그라스의 양철북과 같은 유사한 모티브도 발견된다. 우선 이러한 문체 특징은 앞서 말한 이중부호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계층의 독자들에게 동시에 말을 거는 것을 가능케 하는 서술 전략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이러한 문체상의 특징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작품 속의 과도한 의도적 모방은 상대적으로 쥐스킨트가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모방과는 대립적 위치에 있는 독창성의 문제에 스스로 어느 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작품에서 천재성이 부여된 그루누이가 이를 바탕으로 신에게 도전을 하고 신을 경멸하며 급기야 자신이 만든 향수를 가지고 인간을 굴복시키고자 한다. 그루누이의 천재성을 바탕으로 완성된 독창적 창작품인 향수로 인해 살인자의 처형을 보기 위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성적 향연을 벌이게 된다. 최고의 장인에 의해 만들어진 최고의 독창적 예술품이 가진 유혹 앞에 나약해진 인간은 성적 광란 상태에 빠져들고 문명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이 장면은 숭배의 대상이었던 천재에 대한 고발이며 동시에 창작에서 강조되는 독창성에 대한 회화이다. 이처럼 독창성과 천재 숭배에 대한 회화화는 앞서 지적된 독일 문학사의 전통에 나타나는 천재 숭배 사상과 그것을 강조하는 문학사의 시기를 동시에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또 소설의 이 장면은 초기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했듯이 하나의 정치적 알레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즉 앞서의 천재 숭배에 대한 단호한 비판은 독일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영도자 동경에 대한 회화화와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이어진다. 그는 분명히 의식적으로 그리고 독자가 이를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자신의 소설을 천재미학의 전통서로 가져들어가서는 이를 전통과의 분명한 단절과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향수는 문체의 특성을 놓고 본다면 분명 다중부화를 가지고 다양한 독자들에게 전방위적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라는 도식적인 이분법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부호화는 결과적으로 모더니즘 문학으로부터 멀어졌던 일반 대중들을 돌아오게 했으며 동시에 작품은 어떠한 이리적인 해석도 거부하고 다양한 해석 앞에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그러나 이 작품을 포스트 모던적 소설을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서술 전략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수밀관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 메시지는 계몽주의와 계몽사회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비판적 태도이다. 계몽주의의 합리성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생산품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 인간 스스로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되고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발디니, 에스피나스 그리고 리시의 운명이 시사하고 있듯이 계몽주의의 이념은 좌절된 것으로 판정된다. 향수에서 나타난 계몽시대의 철학은 그 종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고 주체의 자율은 두 개 이상의 다른 계통의 조직이 합해져서 양쪽 성질을 다 가진 키메라로 나타난다. 규범과 가치는 상대화되고 위대한 사상은 아무 쓸모도 없는 컨셉으로 드러난다. 적개심으로 가득 탄 천재가 계몽주의의 어두운 그늘로서 달랑베르, 돌바크, 볼테르, 그리고 루소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